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2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특별한 방송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월간 브리퍼 특집 저희가 계속 매달 하고 있는데요. 한 달 앞 정치권 내다보는 아주 유용한 방송입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특집을 한 달마다 해요? 저희 특집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하지만 세 분의 특집은 더욱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 특집이 만약에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자연스럽게. 아닙니다. 아주 이제 저희 특별한 방송, 조회수도 잘 나오고 많은 분들이 화제로 꼽고 있는 방송이기도 합니다. 뭐 C사도 아침에 뭐 월간 뭐 하잖아요. 약간 월간 시리즈.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네. 저희 임경빈 작가님, 그리고 곽우신 기자님,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모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요새 시작할 때 복습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달 복습, 이 브리퍼들이 어떻게 한 달 앞을 내다봤는지 체크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번 달 MVP는 김준일 평론가입니다. 역시. 저는 일단은 이 영광을 바로 수상 소감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을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한테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어떤 걸 가장 크게 맞추셨는지 준비했는데요. 지난달에 김건희 여사 음성 녹취 나온다에 있어서는 보시다시피 임경빈 작가와 곽우신 기자는 O를 들었는데 이제 홀로 소수 의견 지금 김준일 평론가 X를 들었고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네, 뿐만 아니라 언젠가 나옵니다, 진짜. 네. 명태균 구속된다에 있어서는 이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는 두 분은 X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 O 들었는데요. 8개 질문 중에서 가장 높은 적중률을 보이신, 물론 다 맞추신 것도 있긴 한데요. 이 중에서는 이제 이번 달은 김준일 평론가에게 MVP 드리겠습니다. 진짜 명태균 씨한테 감사드리는 게 증거인멸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으면은 이분이 구속이 됐겠어요. 열심히 내가 예측한 거를 어떻게 해서든 맞춰주려고 증거인멸하고 아빠 묘소로 간다. 다 불태웠다. 그분은 단순히 증거인멸이 아니고 증거인멸 공표. 증거인멸 공표. 네. 나는 증거인멸을 한다. 공표를 하셔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두 분에게도 반론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각하의 음성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렇네요. 윤 대통령 음성이 나왔지 김건희 여사 음성이 안 나네요. 당연히 김건희 여사께서 먼저 만기 칠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약간 V0 V1 밀리신 게 각하께서 조금 서운하셨는지 본인의 존재감을 확 드러내신 한 달이었다. 그래서 아래 것부터 먼저 해야지. 아래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아직 안 나왔다. 역시 항상 인사이트가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거를 예측 못하게 저희 패착이었고, 또 하나는 저는 설마 명태균 씨 변호사를 김소연 변호사께 하실 줄 몰랐다. 이것도 거의 과연 이분도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플레이를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평가들이. 그래서 이 사실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이 구속 이거 방어 안 하고 지금 본인 플레이한 거 아닐까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그분도 열심히 하셨겠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림이었다. 그래서 뭐 약간 핑계 대봅니다. 예측 불가능 한국 정치 다이나믹합니다. 저는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거식이 뭐가 된 거야. 열심히 핑계냈는데. 그렇죠. 이제 김소연 변호사 플레이는 정말 이제 최근에 즐거울 일이 없는 정치권인데 나름대로 이제 빅재미를 선사했었던 사실상 이제 검찰 수사의 생중계. 검찰이 뭘 들고 있고 뭘 우리 피고인한테 제시를 해서 수사를 했고 이런 것까지 조사가 끝나고 나오면 그분이 이제 대단하신 게 퇴근하는 길에 차에서 방송을 켜는 분이에요.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실시간으로 검찰 수사 내용이 전국에 생중계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뉴미디어 시대 인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표현으로 이제 축구에서 이제 자살골이라고 하고 요즘 이제 오은골이라고 하는데 공을 갖고 우리 골대로 향하는 대단한 플레이를 선보인 굉장히 유려한 플레이였다. 이렇게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 모두 명태균 씨 구속에는 김소연 변호사의 역할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계시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정치지만 또 김준일 평론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다볼 수 있다. 진짜 의기양양한 표정이시네요. 저 이거는 의자 목표를 좀 다르게 해주세요. 아니 이분들이 문제가 있는 게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즐겨 찾는 무속인한테 물어봤거든요. 혹시 장아무개인가요? 무속인한테 물어보니까 구속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예요.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팩트나 취재로 예, 내다볼 게 아니라 역술인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런 대세 말씀을 요즘에 주셨네요. 대한민국의 표준은 무속인한테 물어봐야 된다. 모두가 뭐 위에부터 V0부터 쫙 그러고 있잖아요. 예. 아 여기서 또 인사이트의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다 매번 틀릴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면 그래야 되는 게 이유가 저희가 역술이면 여기 역술로 대응을 했어야 돼. 근데 역술의 이성과 합리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았던 거죠. 아 저 반성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도 그런 역술인 한번 찾아뵙고 우리 장아무개 씨께 좀 더 자주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이번 달 OX에서는 세 분의 감각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역술적 감각으로 네. 승부해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취재와 팩트보다는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OX로 앞으로 한 달을 좀 내다보려고 하는데요. 세 분이 이제 앞에 준비된 판넬 들으시면서 OX인지 말씀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계 게시판 사건 당무 감사한다. 하나, 둘, 셋. X. 아, 세 분 똑같으시네요. 자, 윤한 갈등 한 달 동안 없다. 하나, 둘, 셋. X. 오, 갈렸습니다. 갈렸어. 네, 명태균 게이트로 이준석 검찰 포토라인 선다. 하나, 둘, 셋. 오. 예, 다 똑같네요. 김건희 윤석열 휴대폰 계속 사용한다. 하나, 둘, 셋. X. 갈렸습니다. 국무총리 교체된다. 하나, 둘, 셋. 오. 네. 윤석열 트럼프 골프 친다. 하나, 둘, 셋. X. 네. 자, 그리고 11월 25일 이재명 1심 무죄 나온다. 하나, 둘, 셋. X. 네. 그리고 12월 12일 조국 대법원 판결 파기환송된다. 하나, 둘, 셋. X. 오늘 갈리는 게 꽤 많네요. 이야기해볼 지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이번 주에 가장 뜨거운 정치권 이슈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논란이지 않습니까? 물론 당사자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본인은 아니고 가족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당무감사 해야 된다라고 친윤계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세 분의 예측이 다 똑같네요. X라고요? 당무감사를 하려면 일단 사무총장이 이제 이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서범수 사무총장도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이고 한동훈 대표도 당무감사 사안이 아니다고 하고 친한계 쪽의 분위기를 봐도 당무감사하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라는 분위기가 좀 읽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할 것 같지는 않다. 예. 당무감사 안 하면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이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정말 어떻게 풀려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서 이게 2주 넘게 지금 지면을 장식을 하면서 굴러갈 이슈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이 한동훈 대표께서 스스로 자꾸 뉴스밸류를 만들어주고 계셔가지고 본인이 대답을 안 함으로써 예, 사실 도망가는 모습까지도 보였죠. 그렇죠. 이게 지금 별명이 런동훈이라고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이 여러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런동훈의 시초가 된 장면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왜 저렇게까지 뛰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회관에서 저렇게 뛴 건데 이게 무슨 연출되거나 한 장면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뛰신 거거든요. 기자들이 질문을 자꾸 당 게시판 사건 관련해서 하니까 네, 저 때도 옆에 있는 기자분들이 이제 당 게시판 사건을 더 사건을 이상하잖아요. 아니 저분이 또 연출에 능하신 분이잖아요. 뭐 예. 넥타이부터 해가 뭐 책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근데 저 카메라 워킹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너무 이건 카메라 달리 카메라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저렇게 무브먼트가 좋은 카메라 워킹이 나올 수가 있나? 이게 무슨 멋있는 장면에서 연출되었어야 되는 건데 되게 무슨 네. 저런 장면이 되다 보니까 전날이 이제 사실 오전에도 일정이 2개가 있었는데 이제 인요한 의원 관련 일정이랑 또 이제 한국노총 관련 일정이 있었는데 이때도 백불이 없었습니다. 예. 오후에 이제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30분 단위 이제 한 대표가 바쁜 일정이긴 했어요. 근데 이미 오전에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기대했던 기자들이 이제 물을 먹었기 때문에 오후만큼 무조건 오늘 백불을 따야겠다는 일명으로 다들 의원회관에서 이렇게 대기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운동화끈 딱 붙잡아 매고. 그렇죠. 지금 다들 이제 바닥에 앉아가지고 소위 뻗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트북 펴놓고 백볼 한번 해주세요 하고 하는데 또 안 하고 가시니까 저 기자들이 뛰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물어보는데 여전히 답은 이제 시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날 이제 한지아 대변인이 소통관에 와가지고 그 이제 한국노총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백불을 간단하게 했는데 그때도 이제 물어봤거든요. 한 대표 백불을 안 해주신다. 이거 단계 게시판면 그날 오전에 권성동 의원이 라디오 나와가지고 한 대표가 직접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11월 19일 네, 사실 이날 좀 물어볼만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바로 분열적인 언어다라고 이제 분열적인 언어. 한지아 대변인이 이제 규정을 해놓고 당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민생 이야기 하시면서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럴 때 자꾸 이거를 여기 자중질환을 만들고 계셔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진짜 이제 기자들이 작심을 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질의응답을 가지는 그 백브리핑이 이제 연출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현대 정치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터넷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제 정치적 담론이 형성이 될 때 굉장히 거기 전문가시잖아요. 제가 또 이제 좋아하죠 그런 얘기를. 짤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짤방화가 되는 순간 정치인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정책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심대한 정치적 타격이 될 수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도 두고두고 회자될 짤방을 생산을 해버린 거죠. 본인이 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규정하기로는 한국 정치권에 3대 런짤이 탄생했다. 나머지 2개는 뭔가요? 그 가장 좀 이제 유명한 런짤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이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님이 그때 PD 수첩 그 VJ의 그 쫓아오는 걸 이제 피해가지고 필사적으로 달려가서 택시를 잡아탔던 임종원 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두 번째 런은 이제 안철수 런이죠. 계단을 누구보다 빠르게 내려가시는 분. 안철수 런이고. 제 친구 아니시잖아요. 거기에 한동훈 런이 합류. 이게 3대가 완성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세계가 같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 3대 런짤이 나왔다. 네, 3대 런짤. 그걸 생산해버렸다라는 점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좀 치명적인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불필요한 자중질환을 임경비, 나무씨 이렇게 만드니까 한동훈한테 찍히는 거 아니야. 불필요한 자중질환을 만들지 좀 말라고. 유일하게 여기서 유일하게 고소 당하시면 나는 고소를 한번 당했지. 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왜 당무감사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경찰 조사가 생각보다 빨리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늘 고발인 조사한다라고 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뭐지? 윤석열 부부 비난글 912건 추가 고발 이렇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한동훈의 그 이제 기자회견 입장 보면은 이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법 있다면 당연히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 드러날 것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수사를 하고가 아니라 수사가 되고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동안에 한동훈이 얘기했던 거 보면 대부분 수사를 한다 능동태를 써요. 본인이 수사 검사였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게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는 게 정부 여당과 수사기관이 항상 뭔가를 조율해 왔다 이런 거잖아. 이거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예를 들면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수사를 하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용산의 말을 듣겠어? 한동훈의 말을 듣겠어? 이거는 진짜 제가 보기에는 당무감사로 버티면은 이게 지금 표결 그러니까 저기 재투표 재의결까지는 28일이죠. 28일까지는 넘기고 그 다음에 직후에 수사 결과 나올 거다. 당무감사 하고 그런 거 김진일의 예측. 얼마 안 가서 그러니까 이게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나오더니 아니면 한 주 넘어서 월, 화, 수 중에 나오든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근데 보기에는. 수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온지에 따라서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경찰이 예를 들면은 어떻게 이거를 어디까지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고 브리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거예요. 한동훈이 아닌 거를 확인했다.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부분까지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 이상까지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IP 추적해 보니까 도곡동이더라. 이런 거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IP가 어디니까 어디 주소까지 거의 확정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동훈은 사실상 여기 뒷덜미 잡혔다. 목덜미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수사에서도 중요한 게 사실 이 IP의 주인하고 실제 당원 명부를 이제 맞춰보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원 명부를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억지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은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기사에 나왔죠. 근데 기존에 이제 입장하고 이제 통하는 건데 우리가 먼저 그걸 줄 생각은 없다는 거니까 검찰에 가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서 당원 명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좀 장벽이 있어요. 경찰 입장에서도 당원 명부를 당장 내놔라라고 할 만큼의 사안인가 그리고 그게 꼭 필요한 사안인가를 이제 따져볼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김진일 평론가 말씀처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사를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명확하게 진은정이라는 사람 몇 년생 누구 혹은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 이것까지 특정해서 얘기할 건지 아니면 IP 주소가 어느 동네로 특정이 되는데 한 사람한테서 나온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할 건지 예. 뭐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수사 결과는 생각보다 좀 일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전제는 한동훈 대표의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아니 부인, 장인, 장모, 딸이 5명이 저기 1분 간격으로 계속 나오는데 차륜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아니라고 해서 왜 햇볕 차륜전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차륜전. 그 사람들만 털리냐고 그게. 근데 사실 어제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배우자한테 물어보셨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답을 하지 않았어요. 앞서 말을 안 했거든요. 앞서 무슨 말을 했는데 앞에서의 그러니까 백불의 모두 발언이죠. 백그라운드 브리핑의 모두 발언의 핵심은 난 런던원 짤이 불쾌하다 그거예요. 그거잖아. 그건가요? 런던 그거 올리기 불쾌하다. 그렇죠. 누가 만들어서 만들어서 말이 나오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쾌해하는 네. 거고. 난 런던원 짤은 불쾌해. 이 사안을 답하지 않을 건데 런던원 짤은 불쾌하다. 그거예요 핵심이.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구체적으로 뭐 그래서 상의를 해보셨냐 뭐 할 거냐 다 앞서 말씀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건건히 밝히는 건 부적절합니다. 다 이 답으로 돌림 노래를 했거든요. 그 말은 내가 이 억지로 하지 않는 이상 난 뭔가 안 할 거야라는 거기 때문에 당무감사를 할 수가 없겠죠. 기자들도 굉장히 좀 벼르고 있었던 게 아까 이제 오전 백브리핑 물 먹은 거가 더 이제 가중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백브리핑 하는 영상을 봤는데 질문이 한 11개, 2개 정도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그 중에 당원 게시판 건으로 8번을 물어봐요, 기자들이. 다른 데 갔다가도 다시 물어보고, 다른 거 하다가도 이재명 대표 물어봤다가도 또 물어보고, 명태균 물어봤다가 그 다음에 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저 인상적이었던 게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 아니, 당원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나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당원이라는 거를 당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냐. 왜 그 사람들은 확인해 주고 이분들은 확인을 못 해준다는 거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못하고 약간 뭉개는데 그 답변이 부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 그분들은 뭐 탈당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동문서답이거든요. 네. 아니 김대남 명태균은 당원이라는 걸 확인해 줘놓고 진은정 진영구가 그 당원인지 확인해 준 게 뭐가 어렵냐라는 질문인데 그분들은 탈당하셨다. 동문서답이잖아. 그만큼 지금 이 상황에 좀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자들이 무례했네. 가르치려고 들고. 질문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의를 갖춰야지. 너무 유리하게 질문했어. 한동훈한테 절을 3번 하고 그리고 예의를 갖춰가지고 9번 머리를 조아린다. 머리 조아리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약간 그 장면 보면은 이제 한 대표가 약간 듀얼 코어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8개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짤막하게 답변을 합니다. 나머지 그 반대 다른 질문들은 그렇지, 아주 상세하게 길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걸 해서 시간 빨리 끝내겠다는 의지가 느껴질 만큼 아주 상세하게 답을 하는데 다시 게시판 질문하면 딱 앞서 말씀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분이 이제 코어가 2개다. 그래서 지금 대답하는 이제 그 메커니즘이 다른 거죠. 하나는 척추로 답하고 하나는 뇌로 답하고 이렇게 거치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톡 건드리면 무릎 올라오는 것처럼 단계가 들어오면 그냥 톡 앞서 말씀드렸다. 네, 그걸로 네. 하는 거죠. 자동응답기처럼 이게 좀 심각하다 그렇게 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윤한 갈등이 한동안 없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예측도 있었는데 하지만 세 분의 이야기가 좀 전망이 갈리고 있거든요. 임경빈 작가님은 없다에 O를 드셨는데 과구신 기자 김준일 평론가는 X를 드셨어요. 저는 일단 그거예요. 갈등이라는 건 약간 힘이 비등비등해야 그래야 이제 싸움이 되는 건데 지금 아까 뭐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뒷덜미 잡혔다. 혹은 뭐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은 이제 삿바 잡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좀 넘어가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이제 대통령 담화 이후에도 좀 납작 엎드렸다 꼬리 내렸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지금은 더 곤란한 상황이어가지고 한 달 동안 적극적으로 용산하고 뭐 대거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까. 친한계도 요즘에는 용산 비평하는 거를 엄청 좀 조심스럽게 하던데 그런 상황으로 못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해 사실 그러니까 완전 대놓고 들이받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갈등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뒷덜미 잡힌 거 맞거든요. 그런데 경찰 조사가 생각보다 세게 나올 것 같고 여기에 한동훈이 좀 반발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개각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뭐 김건희 특검은 이제 안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이제 소소한 갈등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도 지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생각이 많을 텐데 이거를 완전히 갈등 없이 가기에는 좀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재명 건이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에 일단락돼요. 그 다음에 다음 재판은 사실은 이제 내년 뭐 빠르면 내년 3월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선고가 우선 나오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예. 이제 뭐 리스크는 뭐 이제 그 국힘 입장에서는 맨날 이재명 방탄 얘기는 하겠지만은 이거를 계속 이재명 얘기만 하고 버틸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뭔가 이제 다른 얘기들 내부 쇄신 얘기들이 조금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것도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친윤계와 친한계가 갈등 국면에서 계속 주도권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금 친윤계가 다시 주도권을 잡았고 쭉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면은 용산이든 친윤계 쪽에서 한 대표의 테러를 조금 열어주고 면피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서 한 대표가 숙이고 마무리되는 전국으로 가야 이제 갈등 없이 정리가 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분들이 그런 테러를 안 열어줄 가능성이 높다. 아, 친윤계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다 무조건 거의 몰아낼 정도로 이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될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한동훈 대표도 지금 이제 친한계를 중심으로 약간 이제 저자색 로우톤이긴 한데 만약 정말로 궁지에 몰려가지고 뭔가 당대표 지위가 흔들린다거나 뭔가 좀 더 정치적으로 심대한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은 이분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자존심 강한 분이고 감정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다시 마음속에서 살모사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지금은 약간 살모사가 죽었거든요. 지금 약간 독수리가 살모사 잡아먹었어 약간. 독수리의 독이 대머리 독자죠. 그렇죠? 대머리 독수리는 그 이제 겹치는 말이라서 안 되고 대머리 수리거나 독수리거든요. 독수리가 지금 살모사를 잡아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약간 시체를 용산이 해주는 이 부산물들을 먹으면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 있는 건데 이 살모사가 그냥 살모사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다시 독수리를 콱 물고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용산이 어떻게 하는지가 오히려 칼자루가 달려있다.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 용산이 의기양양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더라고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가 원하는 만큼의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야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제압에 성공했다는 판단이 일단 깔려 있는데 최근에 당원 게시판 건까지 터지는 바람에 사실상 집권 초기의 분위기를 되돌릴 수 있다. 본인들은 본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 그립을 세게 왜냐면 잡고 당도 이제 다시 옛날로 되돌리고 야당에 대한 주도권도 쥐고 예. 두 가지를 가지면 리셋해서 집권 초처럼 드라이브를 걸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저께도 대통령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뭐 방한인지 뭐 복귀인지 모르겠지만 순방 갔다 돌아왔죠. 순방 갔다 돌아오면서 예. 너무 새벽에 일찍이니까 한동훈 대표 안 나와도 된다. 예. 라고 마치 선심 쓰듯이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너 안 봐도 돼 이제 분위기 다 정리됐잖아. 예. 이런 자신감의 발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럼 곧 있으면 어퍼컷 날리는 다시 그 그럴 수 있는 상황인 현장의 거지. 사진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이 보수의 되게 주요 현안 중에 하나가 근데 또 명태균 게이트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뭐 또 대통령의 자신감이 어떨지는 또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불리한 건 잘 기억을 못 하세요.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를 계속 이준석 대표한테 좀 돌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튼 이준석 의원이 검찰 포토란에 선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세 분 다 오를 드시긴 했네요. 그 시기가 한 달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이미 이제 검찰발로 나온 거잖아요. 이준석 의원하고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부를 거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부르면 간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천공항에서 깠잖아요.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봤다고 웃음 나온 이야기들을 검찰이 그걸 궁금해할지 모르겠는데 나 부르면 갈 거고 가서 너네가 듣고 싶은 얘기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사실 선전포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지금 상황에서 내가 정치적으로 돌파해 보겠다라는 걸 나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피해버리거나 안 나간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준석 의원이 더 역풍을 많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나갈 거다. 오히려 거기서 뭔가 어떤 쇼잉이나 플레잉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검찰 포털에 한번 서는 장면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 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 또 궁금하긴 하죠. 참고인으로 간다고 세 분 다 생각하시는 거죠? 참고인이죠. 예. 참고인이에요. 처음에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다르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예. 먼저 이야기하시죠. 먼저 김준일 얘기하고 장관과. 내가 듣고 싶어 근데 궁금해.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이 이제 구속 연장이에요. 23일 날 이제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열흘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열흘. 뭐 3일까지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긴 10월 했더라고요. 3일, 그러니까 예. 연장될 거예요. 예. 지금 상황에서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법원이 안 받아들여줄 이유가 없고 뭐 보석을 뭐 지금 신청할 상황도 아니고 돈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12월 3일까지. 자, 12월 3일 이후에는 붙잡아둘 수가 없어요. 붙잡아도 명태균을 구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소를 하려면은 일단은 웬만한 거는 다 조사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 조사가 좀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이준석하고 명태균하고의 그 대화 내용이 보관됐다? 뭐 언론 보도 카톡 예. 보관됐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방향은 지금 어쨌든 이준석한테 좀 몰아가든 어쨌든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있는데 이준석은 이 사실 참고인은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될 의무가 없잖아요. 예, 뭐 원래도 없죠. 뭐 피고인도 없는데 어쨌든 관행적으로 쓴 건데 이준석은 아주 당당하게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의 어떤 언론 기자회견으로 활용할 것이다. 기자회견으로 활용을 하면서 예. 포토라인에 그리고 들어갈 때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와서는 거의 한 시간 정도 얘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검찰이 뭐를 갖고 있는지 다 보고 나오니까. 이제. 그렇지. 검찰이 뭘 질문하는지 나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까지 내가 뭐 답변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거의 상세하게 브리핑을 하면서 지금 본인에게 우리 저기 작가가 임경민 작가가 얘기했던 그쪽 피의자 쪽으로 전환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보려고 요 자리를 활용을 할 거다.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본인으로 오는 수사 방향을 막으려고 할 것이다. 저는 왜 이제 처음에는 참고인이라고 했냐면 아직까지는 검찰도 명확하게 범죄 혐의점을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 쪽에서 잡지 못한 것 같긴 해요. 특히 이제 공천 관련된 부분. 왜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뭐 명태균 씨한테 카카오톡을 보내가지고 뭘 알려줬다느니 그 중간 과정에 한기호 의원이 있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범법 사안이냐를 따져보면 좀 애매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상대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영선 캠프 쪽에서 일하는 명태균한테 미리 뭐 경선 관련된 정보나 뭐 공천 관련된 정보를 흘려줬다 이게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거지만 그게 과연 이제 범법 행위냐는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당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보다는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었던 사람이 개입하려고 했던 게 더 범법에 가까우니까 굳이 따지면 그 문제인데 다만 최근에 검찰이 흐르고 있는 여러 수사 정보들 중에 이게 이제 고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걸로 얘기되는 게 그 2억 원 사건이에요. 안동의 모 언론사에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준석 대표를 초대를 하면서 명태균 씨가 운영한 그 미래한국연구소 쪽에 2억 원을 뭐 A 씨라는 분이 이제 송금을 했는데 그 사업자가 그러면서 3천만 원을 이준석의 출연료 명목으로 넣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이준석한테 명태균과 미래한국연구소가 모종의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걸 이준석 당시 뭐 전 최고위원이 따로 돈을 주지 않고 근데 나중에 안동 무슨 행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쿠션 먹여서 3천만 원을 넘겨줬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구조는 지금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이용해서 정치인한테 접근하는 거에 거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여론조사에서 공짜로 준 다음에 나중에 김영선 통해서 쿠션 다른 방식으로 받았고 받는 거기서 이제 돈을 따로 받았잖아요. 그런 방식을 하나 잡아놓고 있고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된 내용을 보면 오세훈 쪽에 한 20여 개 정도 미공표 여론조사를 돌려주고 그거를 안철수하고 단일화 협상을 할 때 여론조사 문항을 뭘로 설계할지 하는데 이용했다. 근데 여기도 돈을 안 주고 나중에 자기 후원회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쿠션 먹여서 돈을 줬다. 지금 이게 이제 보도되는 내용이니까 내용은 거의 똑같아. 그러면 이걸 나중에 수사하려고 이거 이제 피의자로 해서 들어가려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야 검찰 입장에서도 대통령을 최대한 뒤로 밀어놓고 앞에 좀 구찌가 큰, 그러니까 덩치가 큰 정치인들을 좀 쳐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이 가지고 있는 방어 무기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한 본인이 말한 부적절한 8가지 공천 관련된 개입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NCND라고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대충 8개예요. 이미 다 공개됐나요? 아니 생각해봐. 그러니까 김진태, 박완수 있고 김영선은 당연히 있는 거고 포항시장 그리고 김태우, 평택시장, 강서구청장 뭐 이런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대충 8개야. 그래서 뭐 추가로 더 있을까? 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사실 본인이 NCN대라고 얘기하고 요 얘기를 장성철 소장이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랑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용환무당. 용환무당.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도 카드가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협상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명태균이 이렇게 구속된 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좀 많이 뭐
꼬리를 내렸다. 본인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카드를 거의 다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봐요. 더 세게 나갔어야 된다. 바닥 밑을 늘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이준석은 근데 이거 말고도 이준석은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왜냐면은 당대표니까 얼마나 많이 보고를 받았겠어요.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맞느냐라는 정치적 비난은 감수하겠지만 깜빵 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무슨 그러니까 진짜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8가지가 아니고 108개가 있을 수도 있다. 108개가 있을 수 진짜 윤핵관인들이 이제 이거 이용해서 담글라고 했을 때 이준석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 친 이준석계 어떤 분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친 이준석계 진짜 몇 명 안 될 텐데. 그렇죠.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그분이 했던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대표 시절에도 자기가 여기에 깊이 발을 담그게 되면은 나중에 뭔가 크게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당대표 시절에도 본인의 권한을 최소화해가지고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워낙 지금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떠넘겨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보고 중간 전에 들어서 보고받고 분위기 듣고 약간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들었던 건데 사실 그런 내용들을 모아놓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7불사 회동 때 이 거래가 왜 불발됐느냐라고 보았을 때 그때 어쨌든 정리된 거는 이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보여준 이 텔레그램만으로는 이거 좀 완결성이 부족하고 좀 깜냥이 덜 됐는데 약간 이런 거였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미 이 정도 급은 이준석이 많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미. 본인 당대표 시절에 겪어봤던 것들에 비하면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비교했을 때 별거 아닌데 이거 굳이 되나? 이게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 보따리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 이상이 충분히 이준석 의원이 본인에게 정치적인 위기라고 생각이 되면은 나올 것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본인을 위한 비단 주머니가 몇 개 더 있을 수 있다. 자기를 위한 비단 주머니. 그렇죠. 있을 수 있지. 거꾸로 생각하면 7불사 회동 시절에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관련된 문제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보다 오히려 당대표였던 이준석이 더 많이 알면 알지 이 공천 관련된 그쵸. 맥락들을. 근데 과연 이 정도 텔레그램으로 될 거냐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그 정권에서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아까 임경빈 작가가 해주셨는데 그래서 새신책을 여러 개 좀 내놓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한 게 이제 휴대폰 교체라고 하는 것이었었는데요. 증거인멸이죠.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계속해서 대통령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또 그거는 새신책이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곽우신 기자가 X를 들었고요. 임경빈 작가, 김준일 평론가는 O를 들었네요. 그러니까 계속 사용한다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곽우신 기자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건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제발 그래야 한다. 바람. 위시풀 띵킹입니다. 제발 각하 이번만큼은 이 세대 그 핸드폰에서 손을 떼십시오. 라는 저는 충전이 여기서 각하는 김건희 여사. 그렇죠. 김건희 여사 각하께서 제발 손을 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설마 이렇게까지 막 기자회견에서 난리가 나고 아니 본인도 윤통 기자회견 가실 때 기자회견 잘 하라고 이렇게 톡톡톡 해줬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과 이후에 나름의 쇄신책이라고 몇 개 내놓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 핵심적인 게 이건데 나름 용산에서는 그것마저 사실은 그냥 말만 해놓고 안 했다라는 건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냐고 설마 본인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만큼은 그냥 믿고 싶다. 믿고 최소한 싶다. 그냥 이게 그냥 뭐 정치적인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최소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과 어떤 도의적인 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남편한테 좀 미안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 패기친 거에 대해서 좀 그럴 수 있으니까 하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는 믿고 싶다. 네, 제발. 제발. 롤러코스터라는 밴드의 노래 중에 이제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때문에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잘 안 고쳐져요 그게. 그 나이가 50이 넘으셨는데 그게 쉽게 고쳐지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폰을 그렇게 많이 썼느냐 직접?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요. 본인이 직접 전화하면 되지. 예를 들면 뭐 이를테면 윤상현한테 전화했다. 김진태한테 전화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나오잖아요. 그럼 직접 전화를 그러니까 꼭 굳이 윤석열 전화를 했겠어요? 본인이 전화하면 되는데 본인이 V0인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거 질문을 제가 좀 정확하게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김건희 윤석열이 폰을 바꾼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폰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 아니에요. 거짓말이잖아요. 옛날 핸드폰을 그대로 쓴다. 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오라고 봐요. 오라고 보는 이유가 그 거짓말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폰을 새로 구입은 했겠지. 새로 폰을 뚫었어. 폰은 이거 있는데. 있긴 있다. 내가 말한 건 뭐냐면은 휴대폰 다 교체해봤잖아요. 교체하면 너무
불편해. 귀찮죠. 너무 귀찮은 일 새로 뭐 해야 되는 거잖아. 옮겨도 다 안 옮겨지거든. 다 안 옮겨지고 뭐 옛날 앱도 다 깔아야 되고 막 이거 엄청 귀찮은 일이 많잖아요. 사실은 이거를 다 감수를 할까? 저는 그냥 쓰고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교체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 이제 증거인멸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맞아 정말로 이거를 증거를 인멸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거 없애면은 사실은 이미 우리 교체한다고 했으니까 그 폰 없어. 수사반대 없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그 귀차니즘과 그동안의 데이터와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휴대전화는 그대로 쓰고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번호를 교체한다고 했지 휴대폰을 교체한다고는 한 적이 없어요. 기기는 그대로. 번호 이동. 번호 이동하고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휴대폰 건이 왜 좀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냐면 이 부부 두 사람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종속적인 관계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가끔 남편분들 중에서 아내한테 그 행정적인 부분에 상당수로 이제 그 위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은행 앱이나 이런 거 깔아놓긴 했는데 자기가 잘 못해. 왜냐면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을 아내분이 막 다 처리해가지고 착착착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에서는 이 휴대폰이 그 남편의 휴대폰은 사실 공공재야. 그 집안의 공공재다. 그 둘이 공통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입출금 할 때는 남편 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사실상 종속관계에 있어서 이제 아내가 이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뭔가로 여기는 게 아닐까. 남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적인 부분은 내가 관여해서 가르마를 좀 타줘야 이 일이 옳게 되지 이 양반한테 다 맡겨놓으면 뭐가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저는 변했을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할 때는 아이 줘봐 해가지고 이제 내가 문자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제 배우자의 핸드폰을 볼 수 없지만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는 충분히 주무실 때 이제 대신 답장 보내네요. 이게 가능했던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각하께서 할 수 있는 거는 너 미친 거 아니야 말한마디 정도고 그 관계를 뒤집힐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네, 휴대폰으로 참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특징적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또 다른 새 신안으로는 이제 인사를 좀 교체하겠다 하는 건데 특히나 이제 국무총리 교체설에 대해서는 임경빈 작가 O, 곽우신 기자 O,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는 X를 들었습니다. 그럼 김준일 평론가는 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한 달 안에 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야당의 인준 협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이밍상 예. 지금 바로 12월 초에 국무총리 교체 카드를 쓸까? 왜냐하면은 지금 예산안 처리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민주당은 지금 준예산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특활비 깎고 있고 예비비 깎고 있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거의 전쟁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꺼내니까 저는 그러니까 한 달 이내라고 했으니까 내년 초가 될 것 같아요. 바뀌긴 바뀔 것이다. 하지만 그리고 한 2명 정도 이제 부결 될 거예요. 2명이나요? 네, 2명 부결되고 세 번째 가까스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용산도 이미 제가 들은 게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버리는 카드를 누구를 쓸 것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대요. 카드 게임이구나. 히든 카드는 이제 뒤에 숨겨놨잖아. 그래 버리는 카드를 누구를 쓸 것인가. 근데 그 사람이 또 내가 버리는 카드가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할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인물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 그래서 막 이제 별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뭐 주호영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추경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졌어요. 저는 오히려 추경호를 뒤에 이렇게 마지막 카드 이 사람 저 사람만 2명 담근 다음에 죽인 다음에 만신창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추경호로 쓰려고 하나 오히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추경호 이름 싹 뺀 거 보니까 이게 어쨌든 얘기를 해주니까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마평이 오른다라는 게 대충 그런 메커니즘이면은 이 지금 머리를 이렇게 굴리고 있구나. 그렇게 되면 버리는 카드가 정진석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정진석 이거는 뭐 들은 얘기니까 행안부 장관을 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금 교체 유력하잖아요. 국정원장 간다는 얘기가 말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평행 이론 같은 건데 원세훈이 행안부 장관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장 간 다음에 국정원 댓글 조작해가지고 깜빵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상민을 왜 지금 국정원으로 보내려고 하냐. 둘 중에 하나에 너무나 불안하거나 그래서 정보기관을 장악하거나 못된 짓을 하려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게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전에 이제 갑자기 급 공지가 됐죠. 오늘 일정이 전부 통으로 캔슬이 돼가지고 갑자기 뭐지? 그래서 아침 6시 52분인가 이제 공지방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혹시 총리 관련해가지고 뭐 용산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그런 해서 막 아침에 새벽 이전에 엄청 막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로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것 때문에 이제 못 가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 오늘 하루 일정을 비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예산 정국과 맞물렸을 때 우리 거산 김준일 선생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사실 지금 이 여건에 쓸 수 있는 카드 중에서 예산 관련해서 제일 잘 방어할 사람 누구냐? 사실은 추경호입니다. 어쨌든 기재부 장관 했고 경제부 총리 했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과 관련해서 본인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딱 그때부터 서 있는 아주 그 본인만의 엄정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추경호 카드를 써가지고 이 정국을 통과시키는 게 오히려 한덕수보다 나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내부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한덕수 총리가 사표 쓴 지 오래됐잖아요. 진짜 언제 사표가 수리될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거의 약간 이제 정호원 총리처럼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는 상황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거라서 총선 패배 이후에 사임 표시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려올 때가 됐는데 한덕수 총리 사실은 본인도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있고 이제 보시는 분들 약간 좀 피로하잖아요. 와서 이때 공방도 하는 수준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여기에 플러스 추경호 카드라면 민주당에서도 반대는 당연히 하겠지만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여권에 있습니다. 원내대표 때 상대도 해봤고 그래도 친윤 중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모든 정치적인 판단들에도 계산기에도 불구하고 추경호가 안 될 가능성이 뭐가 있냐. 용산이 충분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충분히 마음에 드나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 정도의 친윤 색깔로는 이 각하의 마음에 충분히 흡족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충성심이 충분하지 않다. 네, 충분하지 않다. 추경호 정도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견제 카드로 용산 적극적으로 쓸 수 있지만 총리 카드 아직 약간 껄쩍지근한 게 있다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들려오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야. 그뿐만 아니라 김건희 라인 쇄신하는 차원에서 지금 또 강기훈 행정관을 자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 국무총리 교체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이제 들은 건데 강기훈 이 정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정도 사이즈의 사안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되나 싶은 게 이제 되잖아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용산 대통령실에 생각하기에 강기훈이라는 사람 그냥 행정관인데 대통령실 행정관의 뭐 사임 여부가 속보로 단독 기사가 나올 정도인가가 일단 의문인데 그게 나왔잖아요. 어제 밤에 이제 문화일보 보도로 나왔던데 아침에 확인해보니까 실제로 사표를 냈더라고요. 근데 용산 내부의 분위기 특히 이제 대통령 쪽에 가까운 사람들의 분위기는 육참골단이다. 정말 그 정도의 결단인가요? 강기훈을 내주고 강기훈을 내주고 한동훈 라인을 대통령실에 정리한다. 한동훈 라인 정리한다고요? 한동훈과 뭐 주진우 법률위원장 요쪽 사람들이 예전에 심어놨던 애들이 여전히 당 쪽으로 이상한 정보를 지금 흘려주고 있다. 이거를 속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사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강기훈 정도를 이제 쳐내는 그림을 만들고 그 기훈이가 그냥 깨끗하게 책임지고 가는 모양 만들고 그걸 내준 다음에 나머지 다 쳐내겠다. 요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대상 중에 이 정진석 비서실장도 당하고 뭘 좀 잘해보자는 쪽에 가까우니까 날려야 된다. 한동훈 라인인가요? 한동훈 라인까지는 아닌데 한동훈 라인까지는 아닌데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여당하고 좀 잘 합을 맞춰서 전국을 돌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김에 이래저래 인사 교체가 여러 가지가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추측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팔 하나를 자를 테니까 너는 팔다리를 좀 다 내놔라. 우리가 봤을 때 그게 거네요. 행정관 까라가 그게 말이 되나 싶은데 자기들은 이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또 쇄신 국면에서 짚어볼 만한 포인트를 임경빈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하나의 또 뭐 쇄신책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산적한 과제 중에 하나가 또 대통령의 외교 안보 관련된 이슈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골프 치는 거를 주장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이 골프 친다에 있어서는 임경빈, 김준일 두 사람의 의견이 같습니다.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국가에 비상이 걸린 것도 치고 의치 프리덤 할 때도 치고 북한이 남한 폭격하겠다고 할 때도 치고 계속 쳤잖아.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에 따르면은 보기 플레이어래. 8년 만에 골프
스포츠를 잡았는데 이거는 골프 천재야. 박세리급이야. 아. 이미 정상국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예. 외환위기 때 박세리가 우리한테 희망을 줬듯이 예. 윤석열 대통령. 난 그거를 들으면서 그 생각. 우리가 지금 외환위기급의 지금 경제위기에 지금 처해 있구나 지금. 대통령이 벙커샷을 나라가 망하겠구나. 양말 벗고 이제 벙커샷 치고. 이거는 쳐야 돼. 내가 보기엔. 네. 쳐야 된다. 무조건 쳐야 된다. 아마 용사에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이제 어떻게든 일정을 만들 것이다. 어떻게든 일정을 만들 것이다. 왜냐면 이미 말을 뱉어놓은 게 있잖아요. 예. 대통령이 트럼프랑 골프 치려고 6월 7월부터 준비를 했다는 건데 그럼 이걸 안 치면 그때는 더 문제가 돼요. 이상하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 외교안보 당국의 이제부터의 미션은 다른 게 아니야. 미국하고 관세 협정을 어떻게 할 거냐, 뭐 FTA 뭐 다시 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뭐 미군 뭐 주둔군 협정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니야. 골프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외교 1순위. 외교 1순위. 대통령 골프 미팅. 이거 성상 못 시키고 다 죽는 거예요. 100억 달러 그래 내주고 골프 치자. 무조건. 뭐 방위 분담금 100억 달러 주면 되지. 뭐 14조. 자 골프 쳐. 골프 잡어. 뭐 이렇게 되는 그 거지. 시제 깝깝한 거 그걸 트럼프가 모르겠냐고요. 다 알고 나올 텐데 이제 다 내주게 생겼다. 합리적 예측을 한 우리 강우식 기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용산 대통령실의 말이 맞다고 친다면, 전제를 한다면 이 미국 대선 전국이 굉장히 복잡한 그 당시에도 우리 용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거의 유력하다고 보고 거기에 그렇죠. 맞춰서 준비를 한 인사이트와 해안이 있는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역술. 그렇죠. 역술인가? 역술로 맞췄나? 미래를 내다보는. 역술인데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에 대통령 누구냐. 그 제일 많이 하거든. 그걸 맞춰서 미리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무슨 뭐 뉴욕타임즈 뭐 워싱턴 포스트 보는 게 아니라 딱 그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준비를 했다고 치고 치려고 하면은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치고 싶어 해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칠 수는 없어요.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 뭐 이렇게 전신 샷 같은 거 갖고 놓고 칠 수는 없으니까 AI로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시대 갖고 놓고 칠 수 없으니까 와서 진짜 그 골프가 성사가 메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조금 합리적으로 가볼게요. 첫째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 후순입니다. 지금 일단 그렇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문제가 후순이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건 좀 뒤쪽에 가능성이 좀 있다. 일단 앞에 좀 산적한 과제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로 문통 때하고는 다르게 문통 때는 김정은과 뭔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중개자로서 문통이 뭔가 역할을 해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한미 관계에서도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했던 이벤트를 해두고 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지금 거의 북한하고 남북 관계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굳이 우리를 안 거치고 직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이벤트가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생각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외모는 그렇지만 사실상 술도 안 먹고 약간 뭔가 이제 고기도 막 엄청 즐겨하는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검사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또 윤통하고 별로 이게 안 맞아요. 케미가. 그러니까 물론 뭐 케미가 맞아도 문제도 안 맞아도 문제라고 윤통이 얘기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그 골프 그림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골프 그림을 만들려고 할 때쯤에는 임기가 끝날 수도 있다. 윤통의 임기가 끝났을 수도 있다. 윤통의 임기가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프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네.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일정 잡는 게 쉬운 일 아니다. 그렇죠. 예. 네. 지나치게 합리적이에요. 바카 바쁘셔요. 네. 다 퍼져서라도 만들 거야. 조금만. 그러니까 그거를 메인 한다고. 그것도 저는 아니기 말 제발 모든 걸 다 퍼주고 분담금부터 해가지고 아니라 그냥 나인홀만 치더라도 만들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든 만들 것이다. 어떻게든. 예. 스크린 골프라도 뭐 치려고 트럼프 대통령이랑 스골. 한국의 최첨단 스크린 골프 이거 환경을 처음에 리스하고 뭐 만들 수도 있죠. 억지로 만들려면. 다양한 정치적 상상력이 나오고 있는 월간 뉴스 브리퍼 특집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야당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제 11월 25일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증거인멸 교사 관련해서는 무죄 나온다에 있어서는 의견이 좀 갈렸네요. 예. 먼저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난 15일에 결과 나오고 여러 그 법조인들한테 취재를 좀 해봤어요. 그럼 25일에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그 재판 연구관에 있었던 변호사분도 있고 뭐 검사 출신 변호사도 있고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실제로 좀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거는 뭐 이미 나와 있는 것만 하더라도 유죄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검사 출신 변호사도 있고 그분은 심지어 이제 제가 평가하기로는 조금 더 친야권에 가까운데 근데 그런 분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제 취재했던 그 재판 연구관 출신 변호사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재판 후반에 새로 추가된 증거들까지 보면 무죄다. 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판사 입장에서 고민이 될 때는 결국 애매하게 내리지 않을까. 그럼 유죄해놓고 지금은 이거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와야지만 이제 뭐 피선권 박탈을 형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벌금형으로 갈 수도 있겠다. 네네. 라는 정도의 판단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지난 1심 판결도 잘 몰랐는데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벌금형도 근데 무죄는 아니니까 유죄. 사실은 유죄 유죄인데 벌금형. 벌금형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의 재판하고 다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 14일에 그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이제 그게 법인카드 네. 쓴 것도 이제 300만 원 구형해서 150만 원 나왔을 때도 결국은 그 배소연 씨 그러니까 여기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인가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했다라는 거를 배척한 거고 백현동 김문기 이제 두 건이 있었던 공직선거법도 김문기는 뭐 그렇다고 치고 백현동 같은 경우에도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징역 5년이 2심에서까지 나왔어요. 거기에 판결문을 보면은 김인섭의 판결문을 보면은 종 뭐 상향이라든지 용도 변경 이거를 김인섭이 로비를 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일관성이라는 게 이제 재판이 있으면 재판부가 달라도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했으면 김인섭이 로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는 김진성 전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이분이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뭐가 됐든 이거를 그러면 이 사람이 무죄가 나와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무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이 자백을 했고 지금 본인이 처벌해 달라라고 사실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뒤집힐까? 이게 이제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고 그러면은 이 정범 그러니까 위증을 한 사람보다 교사범이 원래 형량이 더 세요. 정범은 정에 이끌려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교사범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의도를 가지고 재판부를 속이려고 했다라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항상 처벌이 높았으면은 김진성 씨는 전 비서는 징역 10개월 구형했는데 징역 6개월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재명은 1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징역 1년. 징역 1년인데 이제 집행유예가 붙을지 아니면은 이거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렇게 보는 게 제가 법조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가장 많더라. 예,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이게 위증교사가 94%가 실형이 나왔고 6%만 검찰이 이제 밝힌 거에 따르면 6%만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리고 옛날에 아예 벌금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는 조금 위험하다 사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사실은 15일과 25일 재판이 이제 두 개가 나오기 전에 많이들 이제 주류적인 예측은 15일 건은 잘 모르겠다. 근데 25일 건 좀 더 크다. 보통 이런 기류가 더 컸잖아요. 근데 이제 15일 거에서 너무 세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25일도 크게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고 여건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은 국민의힘도 지금 또 생중계 또 하자고 하는 게 이거 신나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재판부가 받아들이진 않았죠. 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그 앞에서 막 양측이 다 집회하고 있으니까 또 재판부 입장에서 얼마나 압박을 많이 받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15일 같은 경우에도 무죄를 기대하는 심리가 좀 있었는데 유죄로 나왔고 형량도 꽤 세게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25일 같은 경우에도 형량에 있어서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유무죄 판단에서는 유죄가 나갈 수 좀 높아 보이는 건 맞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당력도 집중하겠다고 했고 지금까지의 대응이 뭔가 좀 잘못 미스였구나라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간 유죄를 미리 대비해 놓고 플랜 B를 생각하고 있는 기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 그런 제가 서초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도의 기류를 놓고 보면 유죄 쪽에 좀 많이 쏠려 있는 건 맞다 이렇게 실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원래 이제 예정돼 있던 집회 거기도 내일? 이제 이 민주당에서 원래 주도하는 그림이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 색을 좀 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색깔 같은 것도 민주당 색을 안 쓰고 뭐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참여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그것도 좀 빠지고 그래서 민주당이 빠지고 시민들이 주도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바꿔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이 재판 결과하고 뭐 무관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1심에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1심 같은 경우에도 그 판사가 보수 성향 판사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사법부에 우리 억울함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호소해보자라는 전략이 오히려 사법부에 역효과를 불러들이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집회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 민주당에서 지난 주말에 했었던 집회에서는 이재명 무죄를 많이 외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민주당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무죄의 공감은 나는 윤석열 탄핵은 해야 되겠지만 이재명 무죄의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게 집회 자체가 이게 이제 시간 순서대로 누가 주도하지만 어쨌든 다 섞여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탄핵 지금 안 그래도 뭐 81개 시민사회단체가 나와가지고 지난주에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막 시국선은 막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구호가 이재명 무죄가 들어가는 게 전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을까. 윤석열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재판 결과 나오니까 또 그걸 짚어가지고는 다음 브리퍼 특집 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재판 야권과 관련되는 재판이 지금 오늘 오전에 공지가 됐는데요. 조국 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2월 12일로 잡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파기환송된다에 있어서는 김준일 평론가만 오를 드셨네요. 주류적 이론이 아닙니다. 네. 역수련한테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은 파기환송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대법원의 성향이라든지 네네네. 지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근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조국 대표를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는 못 물어보고 방송 전에 이제 한 20분 정도 조국 대표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조국 대표는 내년 초를 예상했어요, 사실. 대법원 선고가 그 정도에 잡힐 내년 것이다. 초. 왜냐하면 대법관 한 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신속하게 이거를 빨리 털고 가자라는 이제 대법원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 쟁점이 뭐냐면은 지금 쟁점이 뭐냐면 조국 대표가 정경심 교수가 이제 4년을 받으면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본인이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대상이 아니래요. 근데 뭐가 있냐면은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논란이 많았죠. 쟁점이 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을 적용을 했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우자는 받으면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고요. 자녀 조항은 원래 청탁금지법을 만들 때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같이 살면은 자녀가 어리잖아요. 그럼 무슨 뇌물을 얼마나 받겠어. 그리고 애가 어떻게 받고 따로 살면은 장성하면은 옛날에 곽상도도 독립된 가정을 아들이 이뤄가지고 얘네는 50억이 뇌물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를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독립적으로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빠졌는데 지금 이거는 조민이 받은 장학금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가지고 했다라는 거. 이게 그래서 순수한 법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파기환송 된다고 오디셔놓고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보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일부 문제 그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이 될 수 있다. 원래 일부예요. 무조건 전체는 아니고 일부인데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쟁점이 충분히 될 수 있을 저는 조국 대표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대법원의 지금 분위기는 약간 엄벌주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 두 분이 얘기한 게 더 합리적이에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러면 조국 대표에 대한 형이 12월에 확정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보시는 두 분은? 그러니까 뭐 저는 아까도 그런 것처럼 이제 여의도의 기류를 보았을 때 조국 혁신당은 출범 때부터 조국 대표가 끝까지 이제 당을 이끌 수가 없다라는 걸 미리 전제를 해놓고 출범을 한 당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역할들 해놓은 다음에 조국 대표가 없는 부재 상황에서 어떻게 당을 할 건지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 고민도 미리 많이 해놓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즉 이 조국 혁신당 내부적으로도 대법원에서 이제 형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조국 대표가 자리에 있기 어려울 거라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을 대비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역시나 물론 이것도 저는 생각 전혀 못했던 부분인데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일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결국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기의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형량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초라고 예상을 했던 걸로 하면 아마 내년 초쯤에는 당에 큰 변혁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했을 거라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에서 변화가 없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네. 예. 다음 달에 만나 뵀을 때도 짚어야 될 쟁점이 진짜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이 잠룡에 들어가는 주자들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연말에 큰 또 화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요거 하나만 얘기해요. 조국 혁신당 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이제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이제 윤석열, 김건희도 이제 사법 리스크 막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곧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 얘기를 한 게 그래서 우리가 한동훈 특검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민주당이 안 받아가지고 한동훈도 빨리 사법 리스크 해야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들으면서 그랬었는데. 그렇죠. 한동훈특검법은 거부권에서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수 있다. 놀라운 지금도 정치적 듣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금도 듣지 않았다. 놀라운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는 저희의 월간 브리퍼 특집은 다음 달에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11월 22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5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